자, 시작합시다. 일단은 이제 뭐 이거 문학 작품이니까 이제 문학 작품들 항상 첫 번째로 볼게 보기 이걸 좀 정리를 좀 하도록 해. 오케이? 정리하고 그다음 두 번째 소설 읽기 같은 경우에는 소설 읽기는 항상 이제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 쉽게 얘기하면 출제 요소들이 있다는 얘기야. 그 출제 요소에 해당되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항상 소설에서 이제 다뤄지는 소설의 3요소라고 얘기를 하지. 인물, 그다음에 배경이랑 사건. 그렇지. 인물, 배경, 사건. 그렇지. 그래서 첫 번째 인물, 두 번째 배경, 그다음에 세 번째 사건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요 놈이야. 인물. 대부분의 문제가 인물과 관련된 문제가 다 나오거든. 인물 파악이 되면은 이게 잘 정리가 되면은 문제 푸는 건 되게 쉬워. 근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서 우리가 읽어 나가는 과정에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내용들이 있어. 그래서 일단 인물 자체 파악이 중요하고 그런 후에 인물 간의 관계 이거 잘 봐야 돼. 인물들의 관계. 이 인물과 저 인물이 우호적 관계냐, 정말로 적대적 관계냐, 즉 갈등 관계냐 이런 건 파악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봐야 될 게 인물들의 정서. 인물들의 어떤 마음 상태인가를 봐야 되거든. 거의 대부분 그냥 써 있어. 써 있으면 되게 파악하기 쉬워. 근데 주목만 하면 되는 거지. 정서가 써 있을 때. 반대로 써 있지 않는 경우가 있어. 즉 직접 제시가 아니라 간접 제시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야. 이 간접 제시라는 얘기는 인물들의 대사나 혹은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대사나 행동도 그냥 보고 슉 넘어가지 말고 이 인물이 지금 이런 대사를 할 때, 이런 행동을 할 때 어떤 상태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도 신경을 쓰면서 읽어야 되는 거야. 일단 마지막 하나는 누가 하는 말이냐, 이 말은 누구의 말이냐 이런 것들도 물어보기도 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출제 요소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첫 번째 뭐라고? 관계. 그 다음은 정서. 마지막은 대사 누구 말이냐 이걸 항상 신경 쓰면서 글을 읽어 나가면은 쉽게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거야. 다음 배경과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얘는 뭐 얘를 따로 이렇게 신경 써서 보기보다 배경이 달라지거나 사건이 달라질 때 내용을 정리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삼아가지고 보면 돼. 즉 글의 내용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그 이해에 주목하면서 위의 내용을 잊어버린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독서 지문 같은 경우에는 단락별로 정리를 하면 되는데 문학은 아니야. 문학은 단락별로 하면 계속 끊기겠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배경이나 사건이 달라질 때 이럴 때마다 한 번씩 내용을 정리해 주면 되겠어. 오케이? 자, 되었으면 우리 먼저 보기부터 살펴보도록 할게. 자, 뒤쪽 문제 보다 보면 이제 보기를 참고하여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 보기를 우리가 내용을 잘 정리를 하고 이게 머릿속에 있는 상태에서 글을 읽어 나가야 되는 거야. 자, 볼게. 심청전은 효의 실현 과정에서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이 발생한다라고 했어. 자, 그럼 효의 실현과 관련된 글이구나. 사실 우리 심청전 모르는 사람 없잖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용 정보를 다시 한번 주고 있어. 자, 다양한 양상의 모순적 상황. 근데 이 글은 모순적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야. 자, 심청이 효를 실현하기 위해 자기 희생을 선택함으로써 정작 부친 곁에 남아있지 못하게 되는 것은 심청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다. 첫 번째 모순적 상황을 얘기하고 있지. 요거?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요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게 첫 번째 모순적 상황에 해당되겠지. 자, 근데 이 모순적 상황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 이거야. 자기 희생을 선택을 했대. 그로써 부친 곁에 남아있지를 못한대. 효를 실행하기 위해서 희생을 택했는데 결국은 부모님 곁에 남아있지 못하는 경우야. 이 둘이 이제 모순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이것을 뭐라 했어?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이 과정, 얘와 얘 때문에 이것이 발생했다. 이걸 머릿속에 좀 정리해 두도록 하고 다음에 그리고 나이를 들고 있지? 심청의 자기 희생의 목적이었던 부친의 계한이 뒤늦게 실현되는 것은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여기도 모순적 상황 나오지? 어떤 모순적 상황?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 이게 두 번째가 되는 거야. 자, 근데 이건 뭐야? 이거지?
희생의 목적이 있었는데 즉 부친의 기한인데 이것이 뒤늦게 실현되고 있는 거야. 이것이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인 거야. 자,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상황들로 인해 결말은 보다 극적인 양상으로 띄게 되고, 극적이란 얘기지. 그리고 심청의 효녀로서의 면모가 더욱 강조된다. 효과는 이런 것들에 해당되겠어.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놓고 정리를 한 상태에서 들어가야 되는데, 뭐 간략하게만 정리할게. 여기서 나타나는 모순이 두 가지가 있다. 모순적 양상, 이것이 이제 두 가지로 드러나고 있는데, 첫 번째 경우 같은 경우에는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 있고, 다음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이것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요거 잘 머릿속에 넣어놓고 그 다음에 글을 들어가면 되겠어. 자, 본문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항상 인물들 나오면 그 새로운 인물이 나왔을 때마다 또 확인을 하도록 해. 꼭 체크를 하고, 뭐 네모를 치던 동그라미 치던 세모를 치던 밑줄 치던 그건 마음대로인데 선생님 보통 동그라미 쳐. 동그라미 칠게. 자, 심청이 말하기를 나는 이 동네 사람이다. 우리 부친 앞을 못 봐. 공양미 300석을 지성으로 불구하면 눈을 떠보리라 하되 가난하여 장말길이 전혀 없어 내몰 팔려니 어떠냐 그랬어. 자, 우리 부친이라는 표현이 있지. 아버지 얘기도 있어. 아버지에 대한 정도 있지. 앞을 못 본대. 근데 공양미 300석을 지성으로 불구하면 눈을 뜬다는 얘기지. 그래서 가난한데 장만할 길이 없어서 뇌물 팔겠다 라고 심청이 얘기를 한 거야. 누굴 위해서? 그렇지. 아버지를 위한 마음이 있다. 이런 것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지. 자, 뱃사람들이 이 말 듣고 뱃사람들이 생각 나왔지. 즉 심청이 몸을 팔려고 하는 건 누구에게 팔려고 하는 거야? 지금 이 말을 누구한테 했어, 심청이가? 그렇지. 심청이 뱃사람들에게 몸을 파는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하는 게 파악이 되는 거지. 자, 그럴 때 이 말도 효성이 지극하나 가련하다. 그래서 뱃사람들 생각 대놓고 들어왔지. 효성이 지극하다, 가련하다. 연민도 느끼고 있는 거지, 그렇지. 자, 뱃사람들의 마음도 들어왔고, 다음 계속 하며 허락을 하고 즉시 쌀 300석을 무운사로 보내고 금년 3월 15일에 배가 떠난다 하고 가는 거야. 3월 15일날 배 간다. 그리고 심청이 부친께 저 다음 얘기로 넘어가. 자, 공양미 300석을 이미 보냈으니 이제 근심하지 마옵소서라고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지. 자, 신봉사가 깜짝 놀라서 이거 깜짝 놀라 이렇게 이런 데 놀라는 거야. 이런 정서 표현 주목해서 보라는 얘기야. 자, 너 그게 웬 말이냐? 좀 전에 한 말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심청같이 탁월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랴만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잠깐 거짓말을 속여 답하게. 다시 봐봐. 심청같이 타고난 효녀가 어찌 부친을 속이랴 라는 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생각이지. 이거 누구 생각이야? 그렇지, 작가의 생각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고전 소설 읽을 때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현대 소설 관련 이제 서술자의 개입이라는 게 들어왔지, 그렇지. 이런 것들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거야. 이건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돼. 즉 서술자의 생각이 들어가면 이건 우리가 습관적으로 묶어놔야 돼. 습관적으로 표시를 해놔야 된다고. 왜 이를 표시하냐면 거의 대부분 고전소설에서는 이런 구절이 나타나면, 서술자 개입이 나타나면 문제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아. 물론 안 물어볼 때도 있어. 그런데 물어볼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내가 표시를 안 해놨을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거야.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나갔어. 근데 문제에서 물어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서 찾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시간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런 구절이 있으면 무조건 표시를 해놔. 습관적으로. 묻던 안 묻던 무조건 표시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건. 다음 구절. 자, 근데 어쩔 수 없는 형편에서 잠깐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생각한 건 누구야? 어쩔 수 없어서 거짓말로 속이고 있대. 누가? 그렇지. 그래서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고 이것은 심청의 내면에 해당된단 말이야. 심청의 생각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야.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구절이라고. 그래서 거짓말로 속여 대답하기. 그럼 이 아랫부분은 전부 다 거짓말에 해당되겠지. 보자. 장승상댁 노부인이 일전에 저를 수양딸로 사모를 하셨으나 라고 했어요. 뭐 일단은 새로운 인물 나왔지. 장승상댁 노부인 체크해놓고. 자, 수양딸로 삼으라고 했대. 수양딸이 뭐냐면은 우리 양자, 양녀 이런 표현 들어봤지. 양자나 양녀 같은 경우에는 족보 밑에 넣는 거야.
내 족보 밑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런데 수양딸은 족보에 넣지 않는데 남의 자식을 자기 딸 자식처럼 기를 때 이것을 수양딸, 수양아들이라는 표현을 써. 자, 그래서 수양딸로 삼으려 하셨으나 차마 허락지 아니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지금 공양미 300석을 주선할 길이 전혀 없어서 이 사연을 노부인께 여쭌즉 쌀 300석을 내어 주시기에 수양딸로 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야. 자, 이 거짓말의 내용 잘 생각해봐. 뭔 얘기야? 한마디로 공양미 300석에 그렇지. 장승학대 노부인에게 수양딸로 가기로 했다. 이게 이제 거짓말의 내용이 되는 거지. 이렇게 항상 정리가 돼야 돼. 머릿속으로. 자, 다음에 하니 신봉사 물색 모르고 물색 모른다는 건 영문도 모르고 이 말을 반겨 듣고 있어. 다시 봐봐. 반겨 듣고 정서 표현에 해당되지. 뭐 어떤 기분인 거야? 좋아하는 거야. 딸이 팔렸다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거 300석 구했다는 걸 좋아하는 거야? 이거 좋아하겠지. 300석 이거 좋아하고 있는 거지, 그치? 철없다. 그래서 물색 모른다 라는 표현이 있는 거야. 다음 구절 넘어서. 자, 그렇다면 고맙구나. 수양딸로 300석에 해준다니 고맙구나. 그 부인은 일국의 재상의 부인이에요. 재상. 장승상 땡 노부인. 일국 재상. 같은 말이 되는 거지. 그치? 재상과 승상 같은 말이 되는 거야. 자, 일국 재상의 부인이라 아마도 다습이 다르리라. 복이 많겠구나. 저러하기에 그 자제 삼형제가 벼슬길에 나갔으라. 그 아들 삼형제 얘기도 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벼슬길에 나간 것도 알고 있어. 자,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 이상하다마는 장승상 때 수양딸로 팔린 거에 관계하겠느냐. 언제 가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이건 나중에 문제와 관련해서 좀 볼게. 이 부분이 좀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좀 보도록 할 거야. 나중에. 일단 넘어가도록 할 거야. 다음 달 보름에 들어간다 하더이다. 3월 보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 일 매우 잘 됐다. 좋아하고 있는 거지. 잘 됐다. 자, 심청이 그날부터 곰곰이 생각을 하니 눈 어두운 백발 붙인 영영 이별하고 죽을 일, 그리고 사람이 세상에 나서 15세에 죽을 일, 이것이 정신 아득하다. 심청의 나이가 나오는 거지. 15살이다. 자, 이래도 뜻이 없어 시금을 전폐를 하고 근심으로 지내더니 다시금 생각하다 했어. 자, 요 구절 잘 보도록 해. 요 구절 잘 보도록 해. 항상 보기를 봤으면 보기의 내용이 머릿속에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그치? 모순 중에 어떤 내용 관련이 있어? 그렇지.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 바로 이것과 연관이 있는 거지. 바로 이 부분이야. 화살표 이렇게 하자. 1번. 요놈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 되겠어. 자, 다음에 넘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엎질러진 물이요. 쏘아놓은 화살. 엎질러진 물. 어떻게 할 수 있다 없다? 어쩔 수 없다. 쏘아놓은 화살. 다시 불러올 수 없는 거지. 그렇지? 이때 심지어 이렇게 말했는데 이거 생각하되라고 했는데 어떤 생각인지 안 나왔잖아. 이 생각. 여기 담긴 생각이 뭐야?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지. 하자. 그렇지. 그냥 체념을 하고 이걸 받아들이는 수용을 하는 이런 모습에 해당이 되는 거지. 대사에 담긴 내면 생각까지 항상 파악을 하라고 얘기를 했어. 자, 다음 넘어갈게. 날이 점점 가까우니 이러다는 안 되겠다. 내가 살아있을 때 붙인 의복 빨래나 하리라. 자, 살아있을 때 이거 하겠다. 이것도 어떤 마음이 담겨 있어? 이런 마음, 이런 생각에도. 그렇지. 이것도 효심이 담겨 있는 거지. 그렇지. 단순히 빨래 하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지. 아버지에 대한 효심이 담겨 있는 표현이야. 자, 하고 춘추이복 상층 겹겹 하절이복 한삼 고이 박아 지어 들여놓고 동절이복 솜을 넣어 보에 싸서 농해놓고 청목으로 가끔 잡아 가세 따라 베개 걸고 망건 꾸며 당줄 따라 걸어놓고 행선날을 3번이라 했어. 뭐 이게 쭉 나열되고 있는데 그냥 이게 단어에 주목할 필요는 없어. 대충 뭐 하고 있냐만 알아두면 되는 거야. 아버지 의복을 준비해두고 있는 거지. 자, 왜 행선날 배가 나가는 날을 세어보니 하룻밤이 남은지라 바로 전날인 거야. 그래서 밤은 깊어 삼경인데 은하수 기울어져 있다. 밤도 어디였어? 촛불을 대하여 두 무릎 마주 꿇고 머리를 숙이고 한숨을 길게 쉬니 아무리 현여라도 마음이 온전하겠느냐. 이거 누구 생각이야? 그렇지. 이것도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되는 거지.
효녀긴 하지만 마음이 온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자, 다음 또 넘어가도록 하자. 자, 아버지 버선이나 마지막으로 지으리라 하고 바늘에 실을 깨어드니 가슴이 답답하다. 이거 뭐 정수평 계속 나오지. 가슴은 답답하다. 두 놈이 침침하고 정신이 아득하다. 하염없이 울음이 간장으로부터 솟아나니 부친이 깰까 하여 크게 울지 못하고 흐느끼며 얼굴도 대어보고 손발도 만져본다. 이런 것들, 이런 행동 봐봐. 얼굴 대고 손발 만질 때, 아버지 헤어질 때 어떤 마음? 그렇지,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이 잘 드러나는 거죠. 그렇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안타까움이 되겠지. 항상 어떤 일을 하고 있을 때는 어떤 마음가짐인가 항상 떠올려보도록 하고. 자, 다음 구절 또 넘어갈게. 자, 다음 중력 나왔지. 그치, 내용이 확 바뀌겠지. 그럼 이럴 때마다 머릿속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해봐. 어떤 일이 있었냐? 잠깐 시간 있다가 생각해봐. 정리됐어? 오케이. 자, 시작 부분에서 심청이가 뱃사람들에게 공양미 300승의 몸을 파는 내용이 나왔지. 그치?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거짓말로 얘기했어. 뭐라고 얘기를 해? 누구한테 팔렸다고? 장승상 댁에 노부인에게 얘기하는데 수양딸로 팔렸다라고 얘기했더니, 그랬더니 신봉사가 어쨌냐? 좋아했지. 엄청나게 좋아했어. 그러면서 이제 계속 이제 슬퍼하다가 마지막 전날 밤까지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 자, 다음 중략 다음에 황후 반기시사는 황후 새로운 인물이 나왔어. 동그라미 쳐놓고. 자, 사실 우린 이 황후가 누군지 알고 있지. 누군데? 그렇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심청이가 황후가 됐다는 건 다 알고는 있지만, 다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이게 심청전이 아니었다면 이 인물이 누군지 알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상 인물들의 관계를 파악을 해야 돼. 그렇지? 당연히 지문 내에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황후가 누군지는 우리 그냥 이 작품을 처음 본 작품이라는 가정하에 그냥 읽어 나가도록 할게. 자, 황후가 반기인단 정수표현 있잖아. 체크가 돼야 되는 거야, 이거. 눈여겨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가까이 입시하라. 입시한다는 건 높은 사람을 뵙는 걸 얘기해. 특히 왕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 이럴 때 입시한다고 해. 자, 라고 하니 상궁이 명을 받았어. 궁녀 얘기인 건 알고 있지? 궁녀가 명을 받아 신봉사의 손을 끌어. 신봉사는 앞에서 나왔던 인물이지. 신봉사가 여기 왔네, 황후 만나러 왔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손을 끌어 별전으로 들어갈 때 신봉사 아무런 줄도 모르고 신봉사는 아무것도 몰라서 겁을 내요 라고 있지. 겁을 내요. 정수표현 들어가고 있지. 항상 주목을 하라 그랬어. 겁내고 있어. 자, 그래 걸음을 못 이겨 별전에 들어가 계단 아래 섰으니 신맹인의 얼굴은 몰라볼래라. 몰라볼 정도야. 백발은 소소하고 황후는 3년 용궁에서 지냈으니 부친의 얼굴이 가물가물하여 모르시길 처자 있으신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황후가 누굴 찾고 있는 거야? 부친을 찾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근데 이 부친이 누구인데? 신봉사. 그럼 황후는 누구야? 심청.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 정보가 다 나오는 거야 항상. 그치? 자, 그래서 물으시길 처자가 있으신가? 아내랑 자식이 있으신가? 라고 물어봤고, 자, 신봉사 땅에 엎드려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를 해. 아무연분에 상처하고, 즉 철 잃었다는 얘기지. 상처했다. 상을 당했어. 누가? 처가. 어떤 이유로 아내가 죽고 초칠일이 못 지나서, 초칠이라는데 이 초칠이라는 단어가 7일 얘기하는 거야. 자식 낳고 7일이 못 지나서 어미 잃은 딸 하나가 있는데 눈 어두운 중에 어린 자식을 품에 품고 동량젖을 얻어. 다음 넘어갈게. 자, 동량젖을 얻어 먹여 근근히 길러내어 점차 자라니 효행이 출천하여 뛰어나서 옛사람을 앞서니 유명한 중 인물도 새로운 인물 나왔어. 자, 이 유명한 중에 와서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떠서 보리라 라고 하니 신의 여식이, 신 하면 자신 얘기하는 거지. 신하라는 뜻이야. 저희 자식이 듣고 어찌 아비 눈뜰이란 말 듣고 그저 있으려 하고, 그럼 여기 봐봐. 그저 있으려는 그저 있다 안 있다? 안 있는 거지. 그래서 달리 마련할 길이 전혀 없어. 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남경 선인들에게, 뱃사람들에게 300석의 몸을 팔아 인당수의 재물이 되었으니 그때 15세라.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줬어서라고 말하고 있어. 야, 사실 이거 A 보니까 작품 한 편 다 읽은 거지. 줄거리가 다 나와 있어. 작품 줄거리 다 나왔어. 자, 그리고 마지막 구절 봐봐. 이런 대사를 하는 것도 봐봐.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으니 자식 팔아먹은 놈이 세상에 살아 쓸데없으니 죽여달라 라고 말을 하고 있단 말이야. 이 말 속에는 신봉사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 망연자실. 그래, 오케이, 좋았어. 자식 팔아먹은 놈이다 라고 자기를 표현하고 있지. 어떤 마음? 뭐지? 딸 팔아먹었다는 죄책감이 시달리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죽여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겠지. 그치? 자, 황후 들으시 슬피 눈물 흘리는 슬피 써있지. 이런 거 감정 표현 보고. 자, 슬피 눈물 흘리시면서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시매 정령 부치인 줄 아시되라고 했어. 다시 이런 구절도 있지. 어떤 마음 상태인지 드러나고 있지. 진짜 사실은 아버지인 걸 알았다는 얘기야. 그런데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랴만. 다시 어찌 그 말씀 누구의 말씀? 누구의 말? 그렇지. 신봉사의 말이 그치길 기다리랴만 자연 말을 만들자 하니 그런 것이었다. 이거 뭔 소리야? 봐봐. 자연이 말을 만들자고 하니 그런 것이었다. 그런 것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이거 생각해봐. 이해됐어? 응, 안 됐어? 봐봐. 위부터 읽어봐야겠지. 자, 그 말씀 자세히 들으심에 정령 붙이는 아시되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겠냐. 원래는 기다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야? 기다리랴. 의문형이잖아. 서리적 표현이잖아. 기다려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 문장 이해한데. 잘 봐봐. 잘 봐봐. 여기 봐봐. 자, 황후 듣고 슬피 눈물 흘리시며 그 말씀을 자세히 들으심에 정령 붙이는 줄은 아시되. 이미 알고 있는 거지. 아버지인 건 이 위에서 처자가 있으신가라고 물은 의도가 뭐였는데 아버지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한 거였단 말이야. 근데 들어보니까 정령 붙이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 부자간의 인륜에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겠냐. 그럼 기다리지 않고 원래는 뭐 해야 되는 거야? 아버지인 줄 알았으니까. 가서 반기고 이래야 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다시 돌아올게. 부자간 천륜에 어찌 그 말씀이 그치기를 기다리겠냐만 원래는 기다리지 않았을 텐데 자연이 말을 만들자니 그런 것이다. 그런 것이 어떻게 되는 거야?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지. 그렇지? 여기서 말을 만든다는 것은 이런 이야기를 좀 만들자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기다리게 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서술자가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잖아. 이것도 개입에 해당되는 구절이 되는 거지.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이 되는 거야. 자, 그리고 우리 이것도 봐봐. 모순적 양상 중에서 이거 결말이 지연되고 있지? 그렇지? 기한이 늦어지고 있는 부분에 해당되겠어. 이 부분. 눈도 뜨지 못하고 자식만 잃었다. 죽여달라. 이 구절과 연관이 있겠지. 자, 다음 들어갈게. 자, 그 말씀을 마치자 황후가 버선발로 뛰어 내려와서 그렇지. 이제 마치니까 이제 내려오고 있는 거지. 기다리면서. 자, 내려와서 부치를 안고 아버지 제가 그 심청이에요 라고 하면서 자신의 신분을 이제 밝히고 있어. 자, 다음 구절. 자, 신봉사가 깜짝 놀라 이게 왜 말이냐 하더니 어찌나 반갑던지 뜻밖의 두 눈이 딱 떨어진 소리가 나면서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이제 드디어 눈이 뜨고 있는 거지. 계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극적인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지. 아까 전에 극적인 효과가 있다고 했었잖아. 이런 것들이. 그치? 결말이 지연되면서. 자, 두 눈이 활짝 밝았으니 그 자리의 맹인들이 신봉사 눈뜬 소리 일시에 눈들이 휘먼떡 짝짝 까치 새끼 밥 먹인 소리 같더니 묻소경이 묻소경하면 많은 이런 뜻이야. 수없이 많은 소경이 천지 세상 보게 되니 맹인에게는 천지 개벽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 역시 서술자의 개입에 해당되겠지.
누구죠? 이것도 계배에 해당되겠어. 뭐. 맹인에게는 천지개벽이다 라고 생각한 건 역시 서술자에 해당되니까. 자, 되었으면 우리 중력 이후의 내용 또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봐. 황후가 불러서 신봉사를 만나고 신봉사가 나 자식 팔아먹고 눈도 못 떴다 죽여달라 라고 얘기했는데 그 소리 다 듣고 나서 이제 아버지 저 심청이다 라고 밝히니까 이제 다들 눈을 뜨는 이런 과정이지. 자, 되었으면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할게. 자, 69문제. 자, 기억에 대한 일을 적절치 않은 거 잘못된 거 좀 찾아보라고 했어. 잘못된 거. 자, 우리 기억이 이제 거짓말이지. 심청의 거짓말. 무슨 거짓말 했어? 장승상댁 노부인에게 팔렸다. 수양딸로 팔렸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자, 1번. 심청과 뱃사람의 대화 속에서 기억으로 감추려 한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심청이 거짓말을 한 이유는 그 거짓말을 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어? 300석을 마련한 이유를 밝힐 수가 없지. 그 이유는 뭐 했기 때문에? 뱃사람에게 몸을 팔았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기억으로 감추려 한 사건, 뱃사람에게 몸을 판 일, 이걸 감추겠다. 확인 가능하겠지, 그렇지? 일단 2번. 심청이 기억을 결심할 때 들어간 생각, 뭐라고 했는데? 거짓말 바로 전에 뭔 표현이 있었어? 어찌할 수 없는 형편이라 라는 심청의 생각이 있었단 말이야. 그치? 항상 인물의 정서, 생각은 주목해서 뭐라고 했어? 자, 그런 표현에서 심청이 불가피하게 기억을 선택했다. 불가피, 어쩔 수 없다는 표현이 불가피한 거지. 맞는 내용. 됐지? 다음 3번. 기억, 거짓말을 전후하여 진행된 심청과 신봉사의 대화에서 기억에 등장한 인물이, 자, 그럼 기억에 등장한 인물 하면 기억에 어떤 인물이 등장했는가를 꼭 확인해 봐야 돼. 어떤 인물이야? 그렇지. 재상의 부인. 그렇지? 장승상댁 노부인에 해당되는 거지. 평가에서는 항상 어떤 단어나 대상이 있으면 그걸 또 다른 표현을 항상 이렇게 바꿔놔. 그러면은 그것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하고 문제를 보면 되게 쉬워져. 노부인이야. 이거에 등장한 인물이 신봉사에게 낯설지 않은 존재이다. 그럼 신봉사가 장승상댁 노부인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정보들이 있었어? 그렇지. 재상의 부인이다. 그다음에 그 집 아들들이 벼슬에 올랐다. 세 아들이 올랐다.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낯설지 않은 존재라는 표현은 적절한 표현에 해당되겠지. 다음 4번. 신봉사가 기억을, 즉 거짓말을 듣고 보인 반응에서 기억이 신봉사에게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정말 많거든. 의심을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 이게 뭔 구절 때문에 그러냐면, 본문 통해서 보도록 할게. 본문에 보면은, 그 뭐, 양반에 따라서 몸을 팔았다는 것이 이상하다마는 이런 구절 있잖아. 그치? 그 이상하다라는 단어만 집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문제를 풀 때 쉽게 풀기 위해서 단어에 되게 집착을 해. 이상하다가 있으면 의심을 한 거 아닌가요? 라고 되게 착각을 많이 한다고. 흐름을 안 보는 거야. 거짓말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 거짓말에 속았는지 안 속았는지 이걸 안 보는 거라고. 실제로 지문 보면서 얘기할게. 자, 거짓말의 내용은 이거였지? 팔려간다? 그랬더니 얘 뭐하고 있어? 반기고 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고맙구나. 다음에 넘어서 그러하나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단 말이 이상하다 여기만 주목하는 거야. 잘 봐봐. 거짓말의 내용, 장승상댁에 팔려간다, 수양 떨러 간다, 이건 믿고 있어 안 믿고 있어? 신봉사가 믿어 안 믿어? 믿는 거지. 그렇지. 거짓말 자체를 의심하는 게 아니야. 그럼 얘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나 다음부터 이거지. 양반의 자식으로 몸을 팔았다. 이거 자체가 이상한 거야. 몸을 팔았다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양반의 자식으로 팔았다는 말이 이상하다는 얘기라고. 이해했어? 글을 크게 봐야 돼. 단어 구절에 집착하면 안 돼. 됐지?
오케이. 자, 그래서 기억이 신봉사에 의심 없이 받아들였다는 내용. 이건 적절한 표현이야. 즉 장승상 댁에 300석의 수양딸로 팔려갔다. 이거 자체는 의심이 없었던 거야. 다음 5번. 신봉사가 기억을 듣고 한 말에서 기억이 심청과 신봉 사이에 갈등을 해소한 단초가 있어요. 다시 보세요. 갈등을 해소한 단초. 갈등이라는 얘기는 이런 단어가 들어가려면 심청과 신봉사가 갈등 관계라는 얘기잖아. 둘이 갈등 관계야? 전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지? 답이 5번이 답이 돼야 되는 거야. 거의 대부분 학생들이 틀린 거는 4번 보고 의심 없이 의심했어 끝 이러고 5번 안 본 거라고. 이러면 안 돼. 오케이. 자,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할게. 자, A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 부분이 뒷부분에 만나는 부분이겠지? 중요한 아랫부분. 자, 1번부터 보도록 할게. 자, 황후가 있는 별전에 신봉사가 들어가는 과정을 묘사했다. 까진 맞아? 네. 그렇지. 이러면서 두 사람이 동일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 했어. 감정 문제 나오잖아, 이렇게. 처음에 황후는 뭐 했어? 신봉사가 들어올 때 황후는 어떤 마음이었어? 그렇지. 반기시사, 반겼다는 표현이 있단 말이야. 근데 신봉사는 들어가면서 어떤 마음이었어? 그렇지. 겁이 났단 말이야. 동일하다는 표현이 잘못된 거지, 그렇지. 다음 2번. 신봉사에게 가족에 관한 질문을 하면 처자 있으신가? 이름으로써 황후가 신봉사의 정체를 확인할 수 있는 기기가 마련됐다. 그렇지. 자기 아버지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지. 적절하니까 2번. 답이 2번이겠지. 다음 3번. 신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하게 된 이유를 눈물을 흘리며 언급함으로써 신봉사의 기구한 삶이 드러난다. 잘 봐봐. 신봉사가 부인과 일찍 사별한 거 맞아? 그렇지. 그리고 이유를 언급했다. 왜 부인이 일찍 죽었는가? 언급이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단 말이야. 그렇지. 아무 연고로 상처하옵고 라고 시작이 돼. 어떤 이유로 죽었다는 게 있는데 뭔 이유인지는 언급이 안 돼 있는 거야. 실제로 3번 이거 체크할 수가 있단 말이야. 이거 맞지 않을까라고 머릿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우리가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남아있는 흐릿한 기억 때문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걸 맞다고 체크한다는 자체가 머릿속 자체가 되게 흐릿해졌다는 얘기야. 내용 정리가 덜 돼서 그래. 꼭 내용 정리 하도록 해. 다음에 4번. 신봉사가 딸에게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한 선택을 강요함으로써 결국 영원히 이별하게 된 과정을 표현한다. 다시 그녀의 의지와 무관한 선택. 몸 팔려고 한 건 누가 팔려고 한 건데? 그렇지, 자기가. 그러니까 의지와 무관하다라는 표현은 잘못된 표현이지. 다음 5번. 신봉사가 자신의 아버지임을 알아차린 황후가 신봉사의 발언이 끝나기 전에 자신의 딸임을 밝혔다. 끝나기 전에 밝혀서 말 다 하고 밝혔어. 그래서 다 듣고 나서 밝혔단 말이야. 끝나기 전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에 해당되겠지.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는 문제들 보면은 대부분 감정과 관련된 얘기, 관계와 관련된 내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간단 말이야. 꼭 확인을 해야 돼. 인물 중심 파악 아주 중요해. 다음 거 넘어가자. 자, 마지막 문제. 자, 이게 보기인데 보기는 우리 아까 전에 봤으니까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 자, 1번부터 볼게. 자, 심청이 눈 어두운 백발 부친과의 영영 이별을 근심하면서 이를 다시금 생각하는 것으로 보아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염려하면서도 결국은 이를 수용하려 했다. 근데 요 구절 봐봐. 다시금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이 다시금 생각한다라는 구절 바로 아래 구절 찾아봐봐. 뭐라고 나오냐? 그래. 엎질러진 물이여 써놓은 화살이라는 표현을 썼어. 즉 체념, 수용 이런 뜻이 되는 거지. 그렇게 봤을 때 이를 수용한다는 표현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지. 그렇지? 2번. 자, 심청이 이러다가 안 되겠다 하면 내가 살았을 때 할 일, 이 살았을 때 할 일들이 다 무슨 내용들이었어? 아버지와 관련된 일이었지. 자, 그런 걸 봐서 심청은 자신의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하면서도 대비하고 있다. 맞는 내용이 되겠지? 아버지와 떨어지는 상황을 대비를 하고 있어. 다음 3번. 심청이 어찌 아비는 뜨란 말을 듣고 그저 있으리오. 봐봐. 그저 있으리오라는 건 그저 있는다, 그저 있지 않는다. 그저 있지 않아서 뭐 했어? 몸을 팔았지. 지금 몸을 팔았어. 누굴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효도를 위해서 몸을 팔았어. 자, 이렇게 말했다는 것으로 심청은 효행 그 자체보다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을 걱정한다. 효행으로 인한 모순적 상황이란 얘기가 아버지와 떨어져 있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 지금 떨어져 있는 걸 생각한 거야? 아니지. 무조건 아버지 눈뜨게 하겠다 이 목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몸을 판 거지, 그렇지? 그래서 모순적 상황을 걱정했다라는 내용은 잘못된 내용에 해당이 되겠어. 그래서 적절치 않은 거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답이 될 것이고, 다음 나머지도 확인할게. 자, 다음 4번. 신봉사가 자식만 잃었사오니 라고 말하는 것은 신봉사는 결말의 지연을 위해 설정된 모순적 상황, 눈을 늦게 뜨는 건 얘기하는 거지. 기한이 늦어진 건. 이런 상황에 직면하여 자책하고 있다. 자식만 잃었다. 자책감 맞아? 적절한 표현이고. 다음 5번. 신봉사가 심청과의 상봉으로 인해 뜻밖의 눈을 뜨게 되는 것. 뜻밖의 떴다. 되게 극적인 상황이 된 거지. 그래서 모순적 상황으로 인해 결말의 지연이 극적 효과를 자아내었다. 이거 맞는 내용이 되겠네. 적절한 얘기지, 그렇지? 자, 지금 구전산문 하나를 봤는데, 항상 해야 될 거, 보기 정리하는 거. 그 다음에 소설 읽을 때는 뭐라고? 인물, 배경, 사건. 그리고 항상 혼자서 문제를 풀 때도 이게 이루어지고 있어야 돼. 인물들 나오면 그 인물, 동그라미 쳤지? 인물 동그라미 쳐면서 표시는 자유지만 어쨌든 선생님 동그라미. 자, 표시 마음 이렇게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그들과의 관계. 여기도 갈등 관계냐를 물어봤단 말이야. 아버지와 심청이가 갈등 관계냐? 아니었잖아. 그런 거 물어본다고 항상. 그래서 관계. 그 다음에 정서. 어떤 마음이냐? 그때 마음 항상 생각을 해. 이것도 분명 문제에 다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누구의 대사냐?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잘 나와. A가 한 말인데 이걸 B가 한 말로 바꿔서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런 거 신경 써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왔다 갔다 안 하기 위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정리하는 기준은 배경과 사건. 이걸 기준으로 끊게 되면은 정말 정리가 순식간에 이루어져. 글이 아주 길지 않기 때문에, 독서처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정리가 금방 끝난다고.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내용을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러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이 수업은 여기까지.